안녕하세요. 1월 20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로봇주들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로봇주라고 하면 다들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주말에 올려드렸던 로봇 방송에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 종목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하죠. 굉장히 과한 건 사실이고, 과거 시장에서 나타났던 어떤 좀 과열되는 양상들,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 보면 과열됐죠. 그래서 접근하기도 부담스럽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라가게 되면 언제든지 들커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응하기도 좀 힘들고, 그러나 변동성이 워낙 크고 장중에 거래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매매용으로 계속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안 되는 종목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곳에는 매매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매매자들이 집중하게 되는데 매매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하러 들어온다. 이게 이제 당일 트레이딩의 특징인데, 그런 매매들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결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로봇주들은 어떻게 될까? 단순히 그냥 로봇주들이 CES에서 로봇이 화두였다.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이벤트성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들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일단 로봇주들의 상승 배경 자체가 우리 시대적인 흐름에서 로봇의 활용도가 이전과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먼 미래 얘기, 영화에는 나오는 얘기,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지나서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현실 속에 들어와 있고,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2028년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 활동에 직접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지금 독일의 BMW 공장 같은 경우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 현장에 들어가서 X3 같은 경우는 직접 로봇이 생산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제 깊숙이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테마가 아니다. 더불어서 단순히 작은 종목들만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테마로 인식을 해야 되지만, 현대차가 움직여주잖아요. 현대차가 어제 장중에 16%까지 올라갔었는데, 현대차를 한번 볼까요? 현대차가 16% 올라가는 경우가 지난 2021년 1월 11일 날, 제 기억으로는 2021년 1월 11일 날 상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가장 큰 당일 상승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현대자동차의 주가 움직임인데, 최근 10년 동안 보면 여기였죠. 2021년 1월 11일 날, 이날 LG전자랑 같이 상한가를 들어갔고 삼성전자가 8%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움직임은 자동차 업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움직임이 아니라 로보틱스 기업, 모빌리티 기업의 현대차로 탈바꿈한 상태에서 나타난 움직임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로봇주들의 상승의 밑거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채권과 같은 종목으로 인식이 되어 있던 LG전자도 지금 현재의 움직임은 백색 가전업체에서 완전히 로보틱스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시발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어제 현대자동차, LG전자가 움직여준 부분이 로봇주의 움직임을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의 중요한 섹터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미 지난 방송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로봇주의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어질 수 있다. 중간중간에 흔들겠죠. 흔들면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난번 최근에 로봇 방송 정말 자주 해드렸잖아요. 이미 시장에서 로봇 하기 전부터 로봇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SBB테크 정말 화끈하게 움직이지 않던가요? 그리고 어제는 T로보틱스, 주말 방송에서 설명해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잘 움직여주는 모습들인데, 이게 그냥 이제 우리가 로봇주의 상승을 그냥 로봇주만의 상승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강세장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세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시작일 날은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세장의 시작일은 언제였죠? 2025년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제가 10일경부터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더라고. 미친놈 떠들듯이 떠들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8개월, 9개월, 10개월 지났나요?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 때 어떤 소위 말하는 휩소 현상들이 나타나죠. 4월 9일 날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 때 나타난 휩소는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25% 부과하겠다고 발표 땅 하면서 시장이 쭈르륵 흘러내렸죠. 그게 휩소를 준 거였고요. 지나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당시 회상하는 어떤 방송도 한번 해드릴 텐데, 이미 그때부터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고 시장의 시발점은 누구다? 정권주와 지주사가 시작됐다. 이미 시작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때 미래에셋 정권이 10,000원이었습니다. 우리 매매 볼 때 11,000원에 들어갔죠. 어제 미래에셋 종가가 31,950원이거든요. 그때 10,000원에 들어 저희 100% 정도 수익 내고 나왔는데 일찍 나왔죠. 그리고 지주사 같이 움직일 때 대세 상승장의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면 강세장이라고 하는 형태가 처음에 선제적으로 종목들이 막 움직여주고 강세장의 대표적인 움직임을 시작해주는 종목, 정권주. 이 정권주의 움직임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정권주가 움직이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정권주는 전형적인 시황산업이기 때문에 정권주가 좋아지면 시장이 좋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정권주의 움직임이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만, 한때는 시장 전체 비중의 30~40%를 차지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시장에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 정권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권주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 거래대금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정권업종의 정권회사들이 실적이 더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짐으로써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선순환적인 현상들이 항상 강세장 초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세장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뭐가 움직여요? 지수가 움직이죠. 어떻게? 삼성전자가 움직이죠. 삼성전자가 움직이는데,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위시한 다양한 종목분들이 순환을 계속 거치면서 지수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나요? 지수는 쉼없이 달린다. 그냥 꾸준히 매일같이 올라가는 게 강세장의 특징이다. 지금 어땠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부터 어제 4900포인트까지 쉬지 않고 올랐죠. 물론 7월, 8월, 11월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조정이 나타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가는 장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자, 그러면 지수가 막 올라가는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왜? 지수를 못 따라가요. 체감적으로 내가 개별 종목 매매해서 수익이 막 나요. 지수의 상승률보다 월등히 커요. 그렇지만 체감적으로 지수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어요. 자책감도 들고 박탈감이 들죠. 그게 강세장의 시작인 구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30%를 차지하는 게 두 종목이 30%를 차지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30% 차지하는 두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현상들이 전개됐다. 언제부터?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왔죠. 9월까지는 정권주가 이끌어왔고요. 9월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이끌어오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 우리 대중들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느껴요. 상대적 박탈감 하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급하지. 지수는 계속 올라가니까.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나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만 주식시장 올라가는데 나만 바보 같고. 그리고 뉴스에 코스피 지수 오늘 얼마입니다. 코스피 지수 얼마입니다. 매일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짜증나네. 이런 생각을 가지죠. 이게 여러분만 가지는 게 아니라, 저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분출된다? 폭발한다? 그냥 이 성질나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삼성전자 말고 다른 데서 찾는 거죠. 왜? 삼성전자는 이미 올랐고 시장 간다는 거 인지됐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오른 거 찾아야지. 그리고 더 좋아질 만한 거 찾아야지. 그게 어디서 나타난다? 종목들한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시발점을 로봇주가 선제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그래서 시장은 어땠습니까? 어제 로봇주들이 난리 부르스도 아닌 상황에서 로봇주들이 아침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2차전지 종목들이 움직여요. 2차전지가 왜 움직여?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로봇주가 가는데 왜 2차전지가, 좀 말도 안 되는 저 쓰레기 같은 주식들.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이죠. 그건 아니다. 그동안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바이오, 반도체, 로봇, 2차전지, 그 다음에 전력 담당. 근데 이게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 AI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만 주도하던 시장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강세장에서 항상 지수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시장이 터닝을 하고 정권주와 지주사가 움직여주고, 그 다음 삼성전자가 끌고 가면서 지수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난
그때가 강세장의 1국면, 그게 1국면이라고 하고,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간, 강세장의 2국면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군중들이 직결하기 시작해요. 군중들이 직결하고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기 시작하게 되고, 돈들은 넘쳐나게 들어오고. 지금 돈들은 어떻습니까? 돈들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객에 딱 100조 시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91조예요. 내일 모레면 100조예요. 주식형 수익증권은 어때요?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가 226조예요. 226조. 226조. 당군 이래 최고의 잔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의 탁금 더불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MF 잔고는 200조 대, 현재 MF 잔고가 226조, 주식형 226조. 이 돈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 돈들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돼요. 지금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대세 상승장이 만들어지는 조건들이 부합되고 있다. 그 중에 돈들, 유동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갈 데가 없다, 돈들이. 결국 어디로 들어오느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주식시장은 언제 들어오느냐? 주가가 올라야지 들어온다. 돈은 후행하기 때문에. 지금 돈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돈들은 들어와. 지수는 올라가. 지수 올라가는데 나는 동떨어져 있어. 동참이 안 됐어.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위 좀 입김 세다는 사람들, 과열됐다, 뭐 버블이다, 테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하거든요. 아니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환경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금리, 지금 미국의 트럼프랑 파월 막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는 본질 자체는 어쨌든 금리예요. 누가 이길까요? 트럼프가 이기겠죠. 금리 내려가죠. GDP 성장률 계속 좋아지고 있죠. IMF에서도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들은 넘쳐나죠. 주가는 올라가죠. 그럼 사람들은 주식시장으로 몰려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돈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이고, 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지수를 올려놓은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돈들이 돌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생초짜들은 조금이라도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안 산다고요. 어디로 사? 강세장에 본격적인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국면 종목들 한테로 들어가는. 제가 지수보다 종목이 중요하다고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말씀드려갖고 그 종목들이 이제 분출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대중들은 늘 분출하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뭐 사야 되나요? 뭐 사야 될까요? 뭐 이거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 사면 부담스러운데 사서 몰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어떤 시장이다?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치고 가는 종목 장세다. 강세장에서 수익이 가장 크게 만들어지는 구간에 지금 들어왔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런데 적극적이라는 얘기를 착각해서 추격하는구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추격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추격하면 아웃됩니다. 왜? 그 다음날 흔들 거거든요. 어제 로봇주들 미친 광풍 불듯이 움직였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어제 만약에 늦게라도 따라간 사람들.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한가 갔는데 나는 한 뭐 20%, 25%에 참지 못해 샀어. 그 사람들 어제 밤새도록 어땠을까요? 내일 제발 올라야 되는데, 아침에 올라야 되는데, 왜? 올라야 팔지. 빠지면 안 되는데, 왜? 비싸게 샀다고 느끼니까. 그런 매물들이 아침에 어떻게 돼요? 시장이 시작하면 차익 매물로 출회돼요. 그러면 그때 차익 매물로 출회될 때 손절 매물들까지 같이 나오게 돼요. 만약에 출렁거리게 되면. 그러면서 주가는 출렁하게 되죠. 그때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버티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막 올라가요. 빵빵빵빵 올라가는 걸 늦게 따라 샀는데 아침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아이쿠야,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던지면서 변동성이 커지죠.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추격을 하게 되면. 근데 분할로 차근차근 접근을 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야, 더 사면 되는구나, 이제.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거 보고. 그렇게 나가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 시장이고, 지금부터는 제가 작년 연말, 올 연초에 2026년도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종목들의 시세가 훨씬 더 거칠고 빠르고 강하게 나타난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올해 2026년 1월달 들어서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종목들 어때요? 그냥 붙어버리잖아요. 유로메카 상한가 4일 연속 나왔어. 거의.
지난주 월요일부터 월화, 지난주 화요일부터 화수 상한가, 목요일 잠깐 쉬고 금요일 거의 상한가, 어제 상한가. 이런 현상들이 이전 시장에서 나올 수 있었나요? 못 나와요. 그런데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 시장이 조성됐다. 어떻게? 군중들이 직결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국내 기관이에요? 아니에요. 개인들이에요. 시장의 중심은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시장이 평소의 시장이죠. 왜?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니까. 그런데 군중들이 결집을 해요. 2002년 월드컵 서울시청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결집하듯이 주식시장도 그렇게 결집을 해요. 알게 모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스스로가 그렇게 결집을 해요. 왜? 군중 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래요. 나만 동떨어져 있으면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스스로가. 누가 끄집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스스로 들어갔는데 그 작은 개인들의 그 작은 자금들이 결집돼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저리 갈아요. 그냥 붙으면 그냥 쭉쭉쭉 뽑아요. 그래서 과거 대세 상승장에도 강세장에서 늘 나타났던 게 10배짜리 종목 수두룩하고 50배짜리 종목, 100배짜리 종목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군중들이 결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다. 이제부터 군중들이 결집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장으로 들어왔다. 지금까지는 워밍업에 해당된다. 로봇주가 엄청나게 올랐다. 로봇주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그동안 꾸준히 올려드렸는데 별로 여러분들 관심 없죠. 주가도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이는 주식이 사면 상한가 가고 이래야지 화끈하지 주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차분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죠. 근데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다져온 종목들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로봇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로봇도 얼마나 작년에 제가 떠들었습니까? 이제 와서 그렇잖아요. 저희 매매풀도 자랑이 아니라 저희 매매풀도 보면 로봇 비중이 가장 높아요. 현재 수익률 로보티즈 500% 넘어갔지만 지금 400%인데 이거 수익 없는 것 같잖아요. 이 없는 것 같은 수익률들이 조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수익률들이 다 40, 50%, 100% 그다하고 팔면 100% 이상이지 이제 들어가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20, 30% 수익 나는 거는 수익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져가고 그렇게 해서 로봇이 제일 많아요. 저희는. 로봇 전부 다 로봇이잖아요. 로봇. 근데 수익률이 다 좋아요. 어제 사서 좋을까요? 어제 최근 며칠 동안 로봇주 사서 수익이 좋아요? 아니요. 꾸준히 트래킹을 해오면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어디서 나타난다? 반도체, 2차전지. 2차전지는 왜 좋아질까요? 2차전 전기차 때문에 안 좋다라고 난리 부르스 쳤잖아요.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LNF, 포스코 퓨처엠, 연타석, 3연타석 대형 악재들, 계약 취소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주가 어떻게 돼요? 완전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겁나게 하죠. 근데 주가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안 빠졌어요. 잠시 출렁이다가 안 빠졌어요. 그리고 꾸물꾸물 올라와요. 그리고 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저희도 매매폴드에 이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편입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계속. 근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시장의 모든 대중들은, 시장의 시선은 로봇주에 가 있는데, 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상한가. 2차전지가 상한가를 왜 들어가지? 왜 들어갔을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어차피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UAM도 배터리, 로봇도 배터리 들어가는데 전기차도 배터리 들어가고 전기차는 3원계 LFP 두 가지가 들어가고 ESS는 이제 용량이 커야 되니까 LFP가 들어가고 단가도 싸야 되니까. 근데 로봇은 어쨌든 간에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하다.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적인 소재,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전고체의 핵심적인 소재 황화물계를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게 이제 풀어져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상한가를 들어가요? 보통 데 가서 상한가 못 들어가는데. 물건이 없어요. 팔 사람이 없어요. 왜? 팔 사람들 딴 데 다 가 있으니까. 조선, 원전, 방산, 전력 설비, 바이오, 로봇, 이쪽으로 다 가 있잖아요. 2차전지는 소위 말해서 스타크래프트 할 때 빈집트리. 그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주가가 저놈 봐라 아닌데 2차전지 2차전지 아닌데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도 치부해버려 그냥 단순하게 단순 반등이다. 치부해버려 관심도 없어요. 관심 가질 틈도 없어 지금 돈도 없어. 로봇주 봐야 되고 막 원전 봐야 되고 볼 게 너무 많고 매매할 게 너무 많은데 언제 2차전지까지 봐? 안 봐요.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요. 꾸물꾸물 누가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밀려 올라가는 거라고요. 밀려 올라가는데 조금 매삭기 있는 사람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순조적으로 좀 들어와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의 변화가 생겨요. 거래가 또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겠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왜 올라가지? 저게 왜 올라가지? 궁금해하고 이유를 찾는단 말이에요. 왜 올라갈까? 전기차 안 좋은데, 아하,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가는구나. 로봇 생산량이 억대 단위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공급량은 제한적인데. 그리고 ESS. 지금은 AI, 로봇, 휴머노이드도 AI잖아요.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엄청난 데이터 센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를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서 중간에 전력이 끊기면 안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ESS인데, 아하, 이쪽에 이제 수요가 생기는구나. 라고 원래 있던 내용들, 없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내용들인데 그게 이유가 되기 시작해주면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관점이 달라져요. 전기차 안 좋은데, 그래도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잖아. 수익이 안 나는데, ESS가 있잖아. 로봇이 있잖아. 라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게 돼요. 그럼 그때 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아하, 이제 괜찮아졌네. 하고 생각할 때 주가가 어떻게 돼 있다? 지금부터 2배, 3배 올라가 있어요. 그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로봇주 하니까 어떻습니까? 로봇주 매매 잘 되잖아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언제부터?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빵빵 치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마찬가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수순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더 확장되고 강해지고 길어진다. 강시장의 제2국면, 종목들의 시장. 이게 우리 주식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 역사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에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종목들을 리스트업해서 이미 방송에 다 올려드렸었어요. 왜?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현재 4천조가 넘었거든요. 삼성전자 곧 1,000조 들어가게 되고 하이닉스 곧 700조 들어가게 되죠. 시가총액의 볼륨업이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의탁금 옛날에 대세 상승장일 때 고객의탁금 20조였거든요.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 2007년도 피크 칠 때 150조였어요. 지금 고객의탁금 100조를 눈앞에 두고 있고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 226조예요. 시가총액도 올라가고. 그러면 시장 내에서 전부 다 체급들이 어떻게 됩니까? 체급들이 한 단계 다 중량화되는 거예요. 정량돼서 올라가는 거죠. 과거 대세 상승장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200조에서 300조 갈 때 주식시장에서 뭐가 제일 많이 올랐냐? 시가총액 1,000억에서 3,000억 있는 종목들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 시가총액 800조잖아요. 한 5,000조에서 3조 원 사이. 근데 이들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있어요. 회사들이 다 좋아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회사들이 좋고 회사들이 괜찮기 때문에 주요 수급 주체,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 펀드들이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니까 그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옴으로써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안정화되는 거죠. 안정화돼서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국내 기관들, 외국인들이 달라붙는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달라붙죠. 특히 누가? 국내 기관들이. 수익률 경쟁을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급등하는 종목을 안 가지고 있는 운용사들은, 자문사들은 탈락하게 돼 있거든요. 돈들이 빠져나가요. 적극적으로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직결해요. 그러면 주가가 탄탄한 수급 주체 하에서 탄탄하게 움직일 때 시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개인들이 달라붙어요. 분중화돼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세 폭등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른 거는 어쩌면 워밍업일 수 있다. 지금 주식시장. 작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올랐던 거는 워밍업에 불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시작됐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잖아요. 조정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잘 안 빠져요. 왜? 군중들이 움직이잖아요. 대중화가 돼서 군중들이 결집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빠지잖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눌림목 매수 막 들어오게 된다고. 이제 그런 시장이 시작됐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되는데, 대응하시기 힘든 분들은 매매폴더 오시면 됩니다. 뭐 제가 매매폴더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매폴더에 계신 분들 똑같이 다들 느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이 만들어지나? 남들이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안한데 싶은데 벌써 없어. 그 주식들 없어요. 비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시장을 맞춰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폴더 장점에 대해서 계속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위험하지가 않아요. 별로. 엉뚱한 데 가서 놀지도 않고 위험한 짓 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새 보면 시장에서 제일 핫한 종목들이 계좌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2차전지 종목들 개판이 다 하는데, 저희는 가지고 있는 2차전지를 수익률 100%씩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현재 상황에서도. 바이오 최근에 무너지는데도 현재 가지고 있는 바이오는 100% 가까이 나와 있어요, 수익이. 그게 매매폴더예요. 그래서 매매폴더는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장땡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한 사람이 손해지 뭐. 네, 수고하십시오.